2014학년도 연극영화 임용시험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문제군요. 35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상황이다. 네, 독일 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계 영화에서 독일 영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독일 표현주의가 아닌 실내극 영화이다. 챔버 필름이라는 실내극 영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려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독일 표현주의 시대하고 겹쳐요. 1900년대 20년대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독일 표현주의 영화하고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부 영화 같은 경우에 무르나우의 마지막 우승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독일 표현주의 영화라고도 하고 부분적으로 독일 그 실내극 영화라고도 해요. 그것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대적인 부분하고. 네, 한번 박스 내용을 읽어볼게요. 패전에 따른 심리 불안과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극심하였다. 이건 뭐 독일 표현주의나 실내극 영화가 갖고 있는 부분 다 맞죠. 태폐적이고 탈도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새로운 예술 양식들이 특히 인간의 내면을 다룬다라는 것, 그리고 검열이 철폐되면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영화가 유행하게 되었다. 예, 사회 문제, 인간의 내면적인 표현. 네, 뭐 독일 표현주의 영화도 부분적으로 인간 내면의 표현, 심리적인 불안, 뭐 그런 부분을 담아내고도 있죠. 하지만 이건 좀 그 어떤 태폐적인 탈도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솔직히 여러분들 독일 표현주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적으로.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뭐 이 실내극 영화만의 특징.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봅시다. 어떤 부분이. 독일의 역사와 신화에 가져온 모티브로 주로 이거는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영화사 특히 잭시 앨리스가 썼던 그 책 세상의 모든 영화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또는 세계 영화사 부분에도 네, 독일의 역사와 신화에 가져온 모티브를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기하학적인 세트, 어두운 조명, 비뚤어진 앵글 이것도 다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독일 정부가 영화 육성 영축을 포기한 상태에서 등장하게 독일 정부가 우파 스튜디오를 세우면서 영화 진흥에 많은 그 노력을 했었죠. 네, 시대적으로 독일 정부가 영화 육성 영축을 포기한 상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아니. 요거는 1번, 2번은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죠. 3번은 상황이 맞지 않는 거고요. 4번은 할리우드 공포 영화 필름 노아르의 시각적인 스타일을 주었다. 이것도 이제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할리우드 공포 영화 필름 노아르의 어떤 시각적인 스타일, 조명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영향을 주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이죠. 그러면 답은 5번밖에 되지 않죠. 답은 5번입니다. 주로 하층 계급 인물들의 비극적인 삶을 섬세한 대사와 절제된 연기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한번. 주로 하층 계급 인물이에요. 비극적인 삶을. 요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사회 문제, 내면 표현, 경제적 혼란 이런 사회적인 부분까지 다. 그래서 5번이 되는 데는 뭐 문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 문제가 어렵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하층 계급이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자료들에도 물론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명확하게 하층 계급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자료를 살펴보면은요. 그 European Silent Films on Video라는 책에서 48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실내극 영화는 바로 Lower Middle Class World라고 세 개를 다루고 있다. Lower Middle Class. 그러니까 Middle Class를 Upper Middle Class, 그 다음에 Lower Middle Class 이렇게 뭐 Middle Class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Lower Middle Class, Middle Class는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죄송합니다. 중류층이에요. 미드 클래스는 중류층이 됩니다. 중류층에서도 어퍼, 좀 더 높은 위치에 미드 클래스가 있고요. 미들 클래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좀 그 중류층에서도 낮은 사회적 계급의 중류층이 있어요. 로워 미드 클래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워 미드 클래스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하층민이 아니에요. 로워 미드 클래스는요. 아예 로워 클래스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중간 계급층이에요. 중류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딕셔너리 오브 필름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odern Trades, 그 현대적인 어떤 비극이죠. 뭐뭐에 대한 Lower Middle Class World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트랩된, 일에 갇혀있는 어떤 주인공들을 다루는 고 있다라는 얘기죠. 누구의 클래스? Lower Middle Class라는 얘기. 계속 Lower Middle Class to Middle Clas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로월 미드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부분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자료 뭐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실내극 영화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내극 연극부터 네, 실내극 연극에 대한 거 들어가기 전에 실내극 연극에 대한 부분이죠. 실내극 영화는 독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영화 장르로 1920년대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등장한 독일 영화의 한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극 영화는 그 실내극이라는 거 플러스 영화의 합성어로 원래 실내 연극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극 연극부터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위기를 맞이한 유럽 연극은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스트린트 베리는 거대 사건이나 영웅을 연극에서 탈피할 개인적이고 사적인 인물의 심리 변화를 그리는 긴밀한 연극이라는 새로운 연극을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막스 라인하르트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위해 배우의 언어보다는 표정 몸짓, 특히 인물의 눈빛이나 시선을 중요시했으며 배우의 의상이나 소품을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거나 강조하는 도구로 실내극을 만들었어요. 실내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내극 영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실내극 영화는요, 독일에서 연극의 한창 발전한 실내극으로 인간의 어둡고 악마적인 면을 치부했던 표현주의 영화가 한창이던 1920년대 독일 영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새로 생겨난 영화 장르가 바로 실내극 영화예요. 그 독일 표현주의 영화와 겹치죠. 기본적으로. 실내극 영화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 추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절망적인 운명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소시민의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로얼 미드 클래스의 트레지스트, 비극이라는 거죠. 소시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서 소시민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지니지 못한 채 월급에 매달려 하는 플로레타리아 계층과 그쵸? 기득권층 사이에 낀 그러니까 플로레타리아는 하층민이잖아요. 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이에 낀 사회적 계층으로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그 중산층이라는 부분이에요. 계층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면까지 포함한다. 산업화 이전에 확고한 도덕적 가치와 전통에 뿌리박고 있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소시민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작품들 특히 마지막 남자라고 원래는 마지막 웃음이죠 우리한테는 요것도 실내극 영화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시대에 공존하면서 표현주의 영화와 실내극 영화 모두 인물의 내면 세계의 심리를 반영하는 데면서 공통점을 갖지만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주의가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거침없이 비현실적으로 그려내는 반면 실내극 영화는 가족을 배경으로 소시민들의 어떤 욕망과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명뿐만 아니라 건축적인 그리고 미장센은 표현주의 스타일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이 어떻게 보면 표현주의 영화에 대한 부분을 표현주의하고 실내극 영화의 차이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내극 영화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 하층민이라고 단정 지으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 5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제출된 자료에는 정답을 5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내극 영화에 대한 부분은 독일 표현주의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져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3년 중등 임용시험 영화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